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칼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칼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한인 이민자들에게 보편적인 취업 이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현재 취업 이민 시스템을 전면 개혁한다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은 건가요? 예,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이 이제 메릿 시스템이라 그래서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신청자들의 직업과 학력과 그다음에 재산 정도에 따라서 점수를 매겨서 하는 제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이민 쪽을 조금 아시는 분은 현재 캐나다 이민 제도가 소위 이제 메리트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민법의 큰 구조 자체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단독의 어떤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입법기관인 연방의회를 통해서만 바꿔줄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함정은 뭐냐면 이민법 시스템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서 이민자들의 숫자를 줄이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것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이렇게 고학력자들 또 경력직들이 들어오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 뒤 비하인드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이민자의 숫자를 지금 공화당 행정부에서는 약 50% 정도 줄인다라고 하는데 그 조항이 아마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이 과연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건지 해가 될 건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 한인 사회가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안 바뀌셨기 때문에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 법이 바뀌면 아무래도 우리 한인들에게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불리한 법안이 네. 될 거기 때문에 네. 취업 이민의 현재 자격을 이미 갖추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네. 그렇다면 취업 이민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국 신문들을 보시면 네. 이제 취업 이민 우선순위 해가지고 메뉴에 그게 가족 이민 우선순위, 그다음에 이제 취업 이민 우선순위 해가지고 취업 이민에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드리면 네. 취업 이민 1순위는 일단 국제적 명성의 특기자.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든가, 네. 뭐 예를 들면 뭐 김연아 선수나, 네. 예, 뭐 이번에 이상화 선수, 이제 이런 분들은 영주권 신청하면 굉장히 빨리 바로 나오죠. 네. 또 뭐 음악가 중에는 뭐 조수민 씨라든가 네. 이제 이런 각 자기 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쌓을 정도로 특기가 있는 사람. 그 다음에 1순위의 두 번째 캐러거리는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 네. 쉽게 얘기하면 뭐 여기도 삼성, LG, 현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간부급 직원으로 그러면 이제 영주권이 빨리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취업 1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취업 2순위는 신청자가 석사 이상을 가진 사람 그리고 2순위에 조금 예외적인 조항으로 NIV 뭐 NIW 이런 네.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National Interest Waiver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만한 기술을 가진 사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HIV를 치료하는데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는 어떤 발견을 과학적인 발견을 했다든지 또는 저희가 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지만 뭐 미국에 아스팔트를 놓는데 네. 그 아스팔트가 더 오래 가고 더 이렇게 튼튼한 네. 이런 거를 하는 어떤 그 소재 머티리얼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이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 요게 이제 2순위 네. 되고요. 그다음에 3순위는 숙련직, 비숙련직 이렇게 나누는데요. 숙련직에는 학사 이상 소지자, 그다음에 2년 이상 경력. 요 두 가지 캐러거리는 똑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혹시 학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2년 경력만 있으면 학사 있는 사람과 같은 그거에 준하는 그런 절차를 해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순위에서 이제 비숙련직이 있는데 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봉직 공장, 닭 공장,
그 다음에 뭐 가정부 이런 케이스들이 이제 3순위 중에 비숙련직에 해당이 되고 4순위는 종교 특별 이민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이제 R 비자라고 하는 거를 그 전 단계로 신청을 해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세금 보고를 했으면 그 후에 노동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국으로 막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한인 성당들이나 또 한인 교회, 뭐 한인 사찰 뭐 이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 이제 EB5라고 하는 것은 투자 이민. 이 되겠고요. 투자 이민 중에 이제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 단체로 투자하는 그 액수는 이제 50만 불이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인 투자 액수가 100만 불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EB5는 이제 취업 이민이라기보다는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투자 이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5가지 캐러거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중에 우리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순위는 어떤 건가요? 예, 아무래도 2순위와 3순위 그러니까 2순위 다시 말씀드리면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그리고 이제 3순위는 숙련직과 비숙련직으로 나뉘는데 그중에서 이제 숙련직은 학사 이상 또는 2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이렇게 되고요. 이게 이제 이 2순위와 3순위의 공통점은 뭐 석사이든 학사 소지자이든 또는 2년 경력 소지자이든 그 정확히 똑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이제 노동청의 절차를 거치고요. 노동청에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해도 좋다라고 하는 허가서를 받으면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이민국으로 가는 그래서 노동청 단계와 이민국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어 있죠. 네. 우리 한인 회사들 중에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영주권 신청을 원하는 고용주들이 많으실 텐데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를 신청하려면 고용주들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할까요? 네. 취업 2, 3순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잡 쇼리지라고 해서 미국 사람으로 구하기 어려운 직종일 것. 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한인 식당의 한식 요리사는 미국 사람들이 뭐 1, 2년 훈련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쉬운 예로 한식 요리사를 들 수 있겠고요. 또 재미있는 거는 얼터레이션 테일러라고 해서 수선 재단사 한국 분들 이렇게 세탁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수선 재단사가 의외로 미국에서는 따로 별도의 가정 시간이 없어서 이 바느질 기술을 따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수선 재단사 부분도 한인 분들 중에는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 노동청에서도 이미 이제 식당 쪽이나 수선 재단사 쪽은 미국 사람으로 채우기 어려운 직종으로 이미 알고 있는 잘 알려진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학사가 있다거나 석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필수가 들어간 경우 예를 들면 무역업에 종사를 하는데 한국과 주로 무역을 하는 회사라든지 또는 뭐 한인 마켓, 뭐 한아름, 한야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매니저로 일하는데 손님의 상당수도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고 또 직원들의 상당수도 한국말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총괄하는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말을 꼭 하는 게 소위 비즈니스 네세시티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 그러면 그 미국 사람으로 충당되기 어려운 직종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잡쇼리지 부분이고 두 번째가 풀타임 잡 오퍼를 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파타임은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정한 규정임금 이상을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풀타임 잡과 그다음에 노동청에서 규정하는 임금을 어느 시점에서 주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취업 이민을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고 마지막에 영주권을 받고 나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노동청에서 규정한 임금을 주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비자를 중간 단계로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비자를 먼저 신청을 하고 회사에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들면 그럼 영주권도 신청해 줄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만약에 지금 현재 H비자는 풀타임, 파타임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파타임으로 일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받는 연봉이나 지금 받는 급여의 레이트이 노동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해서 규정하는 레이트보다 조금 작다고 할지라도 영주권을 받으면 그 이후에는 파타임에서 풀타임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레이트도 지금 받는 것보다는 급여를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약속만 있으면 그러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네. 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규정임금이 있다고 했는데 그 규정임금 이상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 지불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규정임금 5만 불이다 그러면 매년 흑자가 5만 불 이상 나든지 네. 아니면 뭐 은행 잔고에 매년 그 2월금이 5만 불 이상 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줄 돈도 없는데 내가 풀타임으로 5만 불짜리 네. 영주권 스판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재정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고용주 즉 스판서로서 갖춰야 될 자격들이죠.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영주권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전문가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